너무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해? 우리 사이에 그런 행동도 못해?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소중한 멘탈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손절 이렇게 하면 되게 차갑고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손을 거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다정이들은 혹시 인간관계에서도 시기별 전략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또 40에 인간관계 단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0대 때는 나를 잘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잘 습득하고 흡수하고 잘 배우는 사람의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는 법, 부대끼는 방법, 그리고 나에게 인풋을 채우는 일들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20대는 사람을 더 넓게 만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 돌이켜보면 사람과 어울리고 좋은 친구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이성 친구,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친구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좀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넓혀갔던 시기예요. 그리고 30대부터는 오히려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가정을 이루거나 내 커리어가 중요해지거나 평판이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오히려 30대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재밌어서 단숨에 다 읽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데일 카네기를 인용해서 쓴 책인데 책에서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자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다. 이 문장을 만났는데 제가 확 찔리더라고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 심지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 우리 팀원들에게도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고만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팀원의 의견, 저 팀원의 의견, 모든 팀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다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실 팀 리더 한 명의 이야기를 듣는 게 모두가 순리적으로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책임이더라고요. 10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10사람이 만족하느냐? 절대 아니고요. 아무리 완벽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눈치껏 행동해도 있잖아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살면서 거리 두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의 상대의 잘못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와 상대의 타이밍과 인생의 그래프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내가 인생의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잠시 올랐어. 근데 상대의 그래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축하해주기가 어렵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하를 안 해줘도 되는데 비교를 하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원보다 질투를 먼저 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먹물을 묻히고 또 깎아내려야 본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라는 말보다 운이 좋았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성장을 축복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는 잠시 지금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두 번째는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남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고 흠을 잡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간관계에서 이 원칙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프랭클린의 이런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바보라도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불평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에는 뛰어난 인격과 자제력이 필요하다라고요. 사실 누구를 헐뜯는 건 쉽거든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꽤나 재밌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높이 사고 누구를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인간성,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인간관계의 단계나 그 전략에 있어서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혹은 손절하는 것도 관계의 기술인 것 같아요. 관계를 끝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품격이 보여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소중한 에너지와 나의 소중한 멘탈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손절 이렇게 하면 되게 차갑고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손을 거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거나 손절한다 라고 하면 되게 극단적으로 차단하거나 연락을 끊는 걸 떠올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가장 성숙한 손절은 조용히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굳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바꾸려고 설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과는 적당히 답장의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만 참석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접점을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로 감정도 덜 상하고 괜한 적도 만들지 않게 돼요. 제가 이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대요. 화가 나서 실제로 장문에 막 편지를 갈기면서 썼다고 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남북전쟁을 할 때 부하 장군이 엄청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전쟁을 끝낼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바로 이 펜을 들고 당신 때문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고 화를 엄청나게 쏟아붓는 편지를 작성했던 거죠. 근데 결국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 편지는 나중에 링컨 대통령 서랍에서 고스란히 발견됐다고 해요. 편지를 다 쓰고 화를 좀 식히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비판해봤자 반성은커녕 핑계를 대면서 나만 원망하겠지. 그게 너무 정답이었던 거예요. 결국 비판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오히려 마음의 문만 꽉 닫게 만든다라는 걸 글을 쓰면서 링컨 대통령은 알았던 거죠.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폭발하면서 손절하기보다 링컨이 편지를 서랍에 묻어둔 것처럼 한 템포 감정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게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이인 것 같아요. 거리, 사이. 가깝다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친하다고 해서 선을 넘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부나 혹은 너무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해? 우리 사이에 그런 행동도 못해? 오래가는 관계를 보면 서로를 믿지만 또 동시에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줍니다. 답장을 재촉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인정해주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이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더 오히려 돈독하게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공감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는 관계에서 내가 해준 것만 기억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만 기억하는 거지. 내가 연락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많이 챙겨줬는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관계를 진짜 잘 이어가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마음이나 무엇인가를 베풀었다면 그냥 주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내 호의의 가치를 누군가의 반응으로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 게 스스로 상처받지 않는 최고의 방패인 것 같거든요. 그 대신 이분들은 시선을 반대로 돌립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해줬던 고마운 일들을 먼저 꺼내보는 거죠. 예를 들면 힘들었던 날 내 이야기를 묵묵하게 끝까지 들어줬던 것, 그리고 진짜 바쁠 텐데도 나에게 시간을 내어줬던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챙겨줬던 순간들, 그런 기억들을 먼저 떠올리면 내 마음에 상처도 위안이 되고요, 작은 서운함이 싹 터도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관계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작고 큰 일들에 감사한 이유를 잊지 않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우리 다정이들도 나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썸 탈 때나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달콤한 말 한마디나 카톡 빈도에 속지 말자.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는요, 시간, 에너지, 행동의 일치, 이 3박자가 더 중요해요. 저 사람도 과연 날 좋아할까? 이 질문 자체는 나를 을로 두는 거예요. 이 을의 질문 대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의 중심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